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명덕초등학교는 그 이름만으로도 학부모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1972년 설립된 이 사립초등학교는 연간 학비만 1,800만 원에 달했지만 입학 대기자는 늘 수백 명을 넘어섰습니다. 졸업생 중 70% 이상이 서울대에 진학한다는 통계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금과 억조처럼 떠돌았고, 재벌가 자녀들과 정재계 인사들의 후손들이 다닌다는 소문은 이곳의 위상을 더욱 드높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3학년 햇살반은 명덕초등학교의 자랑이자 상징이었습니다. 전교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아이들만 모인 특별반이었기 때문입니다. 담임을 맡은 이현숙 선생님은 교직 경력 15년의 베테랑으로 아이들을 명문 중학교에 진학시키는 실력으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골든 티처라고 불렸습니다. 햇살반 교실 뒷벽에는 지난 3년간 졸업생들이 진학한 중학교 명단이 빼곡히 붙어 있었는데, 민족사 광고, 조기 입학, 외대부중, 상상고, 조기 입학 등 화려한 성과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3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 햇살반 교실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수군거렸고, 교실 앞쪽에 앉은 박지훈, 최예린, 한서우 같은 소위 상위 그룹 아이들의 표정은 유난히 심각했습니다. 이들의 부모는 학급 내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학부모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오늘 전학생이 온다며? 3학년 이 시기에? 박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0살 아이답지 않게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그는 어린 나이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반 평균 점수 떨어뜨리면 어떡해? 최예린이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최수아는 학부모회에서 박지연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아이에게도 늘 1등급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예린이에게는 성적이 곧 존재 가치였습니다. 아, 정말 짜증나. 왜 하필 우리 반으로 오는 거야? 한서우가 툴툴거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미정은 네트워크 내에서 정보 수집과 분위기 조성 역할을 담당했는데, 늘 다른 집 자녀들의 성적과 사교육 정보를 파악해 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서우에게는 경쟁 상대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위협이었습니다. 반면 교실 뒤편에 앉은 김도현, 이하늘, 정재민 등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들의 부모는 장학금이나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그 때문에 학부모 네트워크에서는 늘 하위 계층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새 친구가 오면 좋잖아. 더 재밌을 거야. 김도연이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김은주는 남편의 작은 치킨집 수입으로는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학교 장학금을 받고 있었지만, 아이에게는 늘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라고 가르쳤습니다. 맞아, 친구는 많을수록 좋지. 이하늘이 동조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이선영 역시 홀로 아이를 키우며 학교에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는 도움에 감사하고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자고 딸에게 말해왔습니다.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이현숙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의 뒤를 따라 조그만 여자아이 하나가 조심스럽게 교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이는 키가 작고 말랐으며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두 갈래로 닦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 아이의 옷차림이었습니다. 명덕초등학교는 교복이 없어 사복을 입고 다녔는데, 햇살반 아이들은 대부분 유명 브랜드의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버버리 체크 셔츠, 구찌 로고가 들어간 가디건, 몽클레어 패딩 등이 일상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온 아이가 입고 있는 것은 평범한 흰색 티셔츠와 네이비 치마, 그리고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브랜드 로고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지극히 소박한 차림새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에 함께 공부할 새 친구를 소개합니다. 김아린 학생이에요.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이연숙 선생님의 소개에 교실에는 성의 없는 박수가 몇 번 울렸습니다. 김아린은 작은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린이라고 해요. 10살이고 부산에서 왔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큰 눈동자에는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상위 그룹 아이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박지우는 할인의 옷차림을 훑어보며 어머니에게서 들은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반은 특별한 아이들만 모인 곳이야. 함부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최예리는 할인의 운동화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걸 신고 명덕초에 오다니. 한서우는 아예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반대로 하위 그룹 아이들의 반응은 훨씬 따뜻했습니다. 김도연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이하늘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박수를 쳤습니다. 정재민도 고개를 끄덕이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럼 할인이는? 이연숙 선생님이 교실을 둘러보며 자리를 찾았습니다. 마침 김도현과 이하늘 사이에 빈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기 앉으렴. 할인이 자리에 앉자 김도연이 즉시 말을 걸었습니다. 할인아, 부산에서 왔구나. 부산 어디야? 우리 할머니가 부산에 계셔서 가끔 가거든. 해운대 근처야. 할인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와, 해운대. 바다가 정말 예쁘겠다. 나도 가보고 싶어. 이하늘이 눈을 반짝이며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쪽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 아이 때문에 우리 반 분위기 이상해질 것 같아. 엄마들이 알면 난리 날 거야. 왜 하필 3학년 때 전학을 와서 우리를 방해하는 거야.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상위 그룹 아이들은 평소처럼 자신들만의 테이블에 모여 앉았고 할인은 자연스럽게 김도현, 이하늘, 정재민과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할인이 도시락을 꺼내자 아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고급 도시락이나 학교 급식을 먹는 동안 할인의 도시락은 집에서 만든 김밥과 달걀말이 그리고 방울토마토가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우와, 맛있어 보인다. 엄마가 직접 싸주신 거야? 김도연이 감탄했습니다. 네, 엄마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만들어주셨어. 할인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반면 박지훈 테이블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 아이 때문에 우리 반 수준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엄마가 그러는데 성적 때문에 중학교 진학에 영향 줄 수 있대. 정말 걱정이야. 오후 수업 시간 수학 문제를 풀 때였습니다. 이연숙 선생님이 칠판에 어려운 문제를 적어놓고 아이들에게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상위 그룹 아이들은 자신 있게 손을 들었지만 정작 답을 맞춘 것은 할인이었습니다. 게다가 할인은 문제를 푸는 과정을 누구보다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할인이. 정말 잘했어요. 이연숙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그 순간 교실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상위 그룹 아이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들이 늘 우등생이라고 자부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전학생이 자신들보다 뛰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위 그룹 아이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김도현과 이하늘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고
정재민도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어 보였습니다. 하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각각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위 그룹 아이들은 학원차나 개인 기사가 운전하는 고급 승용차에 타고 갔습니다. BMW, 벤츠, 아우디 등 수입차들이 학교 앞을 메웠습니다. 하위 그룹 아이들은 대부분 도보로 하교하거나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하리는 교문 앞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중간 나이의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김서연, 하린의 어머니였습니다. 37살의 서연은 단정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옷차림 역시 하린처럼 소박했습니다. 평범한 블라우스에 검은 슬랙스, 그리고 편안한 플랫슈즈. 다른 학부모들의 명품 행렬 사이에서는 확실히 눈에 띄는 소박함이었습니다. 하린아, 첫날 어땠어? 서연이 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친구들이 친절하게 해줬어요. 하린이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녀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몇몇 학부모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은 어떻게 명덕초에 들어온 거지? 학비를 제대로 낼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과 수준이 맞을까? 그렇게 김아린의 명덕 초등학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명덕 초등학교 인근의 고급 카페에서는 박지현, 최수아, 한미정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의 테이블 위에는 에르메스와 샤넬 가방들이 놓여 있었고 손목에는 까르띠에와 롤렉스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오늘 우리 지훈이가 그러더라고요. 전학생 때문에 반 분위기가 이상해졌다고. 박지연이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예린이도 똑같이 말하던데 수학 시간에 답을 맞췄다면서요? 좀 의외였어요. 최수아가 동조했습니다. 한미정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 집 주소가 이상하더라고요. 명덕초 학군도 아니고 어떻게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더 문제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환경의 친구들과 어울리면. 박지연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쾌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 여자는 한참 동안 더 이야기를 나눈 뒤 각자 고급 승용차에 타고 흩어졌습니다. 카페 창가에 남겨진 것은 비싼 커피잔들과 그들이 남긴 여운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김아리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김서연은 조용히 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는 이 저녁 풍경 속에서 내일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김아린이 명덕 초등학교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3월의 봄바람이 교정의 벚나무를 흔들고 있던 어느 화요일 오전, 햇살반 교실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체육 시간에 피구할 거야. 팀 나누기 하자. 박지훈이 쉬는 시간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10살 아이답지 않게 그의 말투에는 권위가 담겨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지훈이가 팀장하고 하늘이가 상대팀 팀장해. 최예린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박지훈 팀에는 자신과 한서우 그리고 성적이 좋고 운동도 잘하는 아이들이 들어갈 것이고 이하늘 팀에는 나머지들이 갈 것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팀 선택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지훈은 주저하지 않고 최예린을 선택했고 이하늘은 김도연을 골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것은 김아린이었습니다. 하린이는 이하늘이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하린이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하늘이 팀에 가.
박지훈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마치 하리는 처음부터 선택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체육 시간이 되었습니다. 체육관에서 피구 경기가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리는 민첩하게 공을 피했고 정확한 송구 실력으로 상대팀 아이들을 하나둘 아웃시켰습니다. 특히 박지훈을 향해 던진 공은 강하고 정확해서 박지훈이 받아내지 못하고 아웃당하는 상황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하리나, 진짜 잘한다. 김도연이 환호했습니다. 어디서 배운 거야? 정말 대단해. 이하늘도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지훈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전학생에게 당했다는 사실이 자존심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아이들이 할인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기분이 상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박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우연히 잘 맞은 거겠지. 최예린이 거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상위 그룹 아이들은 평소처럼 모여 앉았지만 이번에는 할인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잃었습니다. 쟤 때문에 우리 반 분위기 이상해지는 것 같아. 한서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엄마가 그러는데 전학생이 오면 반 전체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 최예린이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수학이랑 체육은 좀 잘하는 것 같던데? 다른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 우리랑 레벨이 다르잖아. 봐봐, 옷차림부터가. 박지훈이 할인의 모습을 힐끔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할인은 오늘도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반면 상위 그룹 아이들은 폴로 랄프 로렌 셔츠, 토미 힐피거 원피스, 나이키, 에어맥스 운동화 등 브랜드를 온몸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끼리만 놀자. 굳이 섞일 필요 없잖아. 최예린이 제안했습니다. 반대편 테이블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김도현, 이하늘, 정재민은 할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함께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부산에서는 어떤 학교 다녔어?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있는 작은 학교였어요. 여기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좋은 곳이었어요. 할인이 대답했습니다. 서울은 어때? 적응하기 어렵지 않아? 이하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여러분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할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자. 나도 수학 더 잘하고 싶어. 정재민이 제안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박지훈은 점점 더 불쾌해졌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햇살반에서는 자신과 친구들이 중심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전학생이 주목을 받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후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이연숙 선생님이 독서 감상문 과제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자유주제로 독서 감상문을 써오세요. 분량은 원고지 10매 정도로 하고요. 선생님, 어떤 책을 읽어야 하나요? 한 아이가 질문했습니다. 자유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골라보세요. 학교 시간, 아이들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상위 그룹 아이들은 여전히 고급 승용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사들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아이들을 맞았고 차량들은 조용히 학교를 떠났습니다. 하위 그룹 아이들은 대부분 걸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도영과 이하늘, 정재민은 할인과 함께 학교 근처 지하철역까지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인아, 독서 감상문 뭐 읽을 거야?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서울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도서관도 잘 모르고 할인이 망설였습니다. 아, 우리 동네 도서관 정말 좋아. 같이 가자. 이하늘이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괜찮을까요? 할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모두 같이 가서 책도 고르고 함께 공부하자. 정재민도 동의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차 경적이 울렸습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고 뒷좌석에는 박지훈이 타고 있었습니다. 차가 아이들 옆을 지나갈 때 박지훈은 창문을 내리고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서관? 거기서 뭘 배우겠어? 우리는 집에서 개인 과외 받는데. 차는 그대로 지나갔고 내 아이는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신경 쓰지 마, 할인아. 우리끼리 재미있게 하면 돼. 김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도서관이 훨씬 좋아. 여러 가지 책도 많고 조용해서 집중도 잘 되고. 이하늘이 위로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미묘한 아쉬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왜 같은 반 친구들인데 이렇게 나뉘어야 하는지 10살 아이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각 가정에서는 서로 다른 대화가 오갔습니다. 박지연의 집에서는 박지훈이 엄마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보고했습니다. 엄마, 오늘 전학생이 체육 시간에 나를 아웃시켰어. 뭐? 그 아이가? 박지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불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그리고 수학도 잘하고. 다른 애들이 좀 신기해하더라. 박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햇살반은 안정적인 서열을 유지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나타난 변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아들이 전학생에게 밀렸다는 이야기는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지훈아, 그 아이와는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 우리는 우리끼리만 어울리자. 한편 김도연의 집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김은주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해했습니다. 새 친구가 생겼구나. 좋네. 할인이가 부산에서 왔다고? 얼마나 낯설고 무서웠을까. 도연아, 내가 잘해주고 있구나. 응, 엄마. 할인이 정말 착하고 똑똑해. 이번 주말에 도서관도 같이 가기로 했어. 그래,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맛있는 간식도 챙겨줄게. 같은 시각 할인의 집에서는 모녀가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딸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학교는 어때?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 네, 엄마. 도연이랑 하늘이, 재민이가 정말 친절해요. 이번 주말에 도서관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때? 할인은 잠시 주저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랑은 잘 안 어울리려고 하는 것 같고. 서연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딸이 겪고 있는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인아. 진짜 친구는 많을 필요 없어. 너를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친구들이 있으면 충분해. 네, 엄마. 밤이 깊어가면서 명덕 초등학교 햇살반 아이들은 각자의 집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하루가 갈수록 더욱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4월의 셋째 주 금요일 오후 2시 명덕 초등학교 3층 회의실에는 햇살반 학부모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분기별로 열리는 학부모회는 아이들의 학습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학부모들에게는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교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박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샤넬의 최신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메고 나타났습니다. 목에는 티파니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은은하게 빛났고 손목의 까르띠에 시계는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박지연은 회의실을 둘러보며 가장 좋은 자리, 즉 이현숙 선생님 바로 옆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박지연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고급 과일 바구니를 선생님께 전달했습니다. 한라봉과 샤인머스켓이 정갈하게 담긴 바구니는 백화점에서 1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이현숙 선생님이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분명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최수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구찌 원피스에 루이비통 가방을 메고 있었고 발에는 크리스찬 루부탱의 빨간 밑창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박지연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언니, 벌써 오셨네요. 저는 예린이 피아노 레슨 끝나고 오느라 늦었어요. 최수아가 박지연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자리 맡아뒀어요. 오늘 의상 너무 예쁘네요. 박지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미정도 거의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프라다 가방에 펜디 코트를 입고 있었고 목에 두른 스카프는 에르메스 제품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모이자 회의실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집중되었고 마치 패션쇼를 보는 듯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서우가 요즘 영어 회화가 많이 늘었다고 원어민 선생님이 칭찬하시더라고요. 한미정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역시 어릴 때부터 투자해야 하는 거죠. 저희 예린이도 지금 영어로 수학까지 배우고 있어요. 최수아가 맞받아쳤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그 정도는 기본이죠. 지훈이는 중국어까지 시키고 있어요. 미래를 생각하면 박지현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 동안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옷차림과 분위기는 상위 그룹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김은주는 평범한 블라우스에 검은 슬랙스를 입고 소형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이선영은 유니클로 원피스에 편안한 플랫슈즈를 신고 있었습니다. 김은주와 이선영은 서로 반갑게 인사한 후 회의실 뒤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상위 그룹과는 거리를 두고 앉았는데 이는 오랫동안 형성된 암묵적인 서열 때문이었습니다. 은주야, 우리 도연이가 하린이랑 정말 친하게 지낸다더라. 이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하늘이도 마찬가지야. 하린이가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 같더라. 부산에서 온 거라고 하던데. 김은주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온 하린이 엄마는 왜 안 오신 걸까? 이선영이 궁금해했습니다. 실제로 회의실을 둘러봐도 김서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부모회는 이미 시작 시간이 5분이나 지났는데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나 보죠. 김은주가 이해심 있게 말했습니다. 그때 박지연이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로 온 학부모는 왜 안 오는 걸까요? 첫 학부모회인데. 아마 일이 있나 봐요. 요즘 맞벌이 부부들 많잖아요. 최수아가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비판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 교육에 관한 일인데 시간을 내야죠. 한미정이 동조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김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고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의 옷차림은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평범한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그리고 작은 숄더백이 전부였습니다. 명품으로 무장한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녀의 모습은 확연히 돋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서연이 조용히 사과하며 빈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앞쪽은 이미 상위 그룹이 차지하고 있었고 뒤쪽에는 김은주와 이선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중간 정도의 구석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현숙 선생님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분기 아이들의 학습 현황부터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은 파워포인트를 켜고 아이들의 성적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햇살반의 성적은 우수했지만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전학 온 하린이가 수학과 국어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1등을 했네요. 이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상위 그룹 학부모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1등은 박지훈이나 최예린이 차지해 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전학생이 1등을 했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하린이가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잘 적응하고 있는 건가요? 박지연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네, 아주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아이들에게 좋은 자극이 되고 있어요. 이현숙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박지연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수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갑자기 전학생이 들어오면서 반 분위기가 바뀌지는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아이들끼리 잘 어울리고 있나요?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선생님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한미정이 추가로 질문했습니다. 혹시 새로 온 학생 때문에 다른 아이들 성적에 영향은 없겠죠?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이런 질문들이 이어지는 동안 김서연은 조용히 앉아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뭔가 불편한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인이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인 것처럼 취급받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더욱 명확해진 것은 학부모들 사이의 위계 질서였습니다. 박지연이 주도하고 최수아와 한미정이 거들면서 대부분의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은 대부분 조용히 듣기만 했고 간혹 질문이 있어도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교에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박지연이 물었습니다. 아, 네. 올해부터 방과 후 특별활동을 더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로봇 프로그래밍, 창의 미술, 영어 토론 등이 추가될 예정이고요. 이현숙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최수아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프로그램마다 차이가 있지만 월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또다시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상위 그룹 학부모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다른 학부모들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은주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장학금 제도 같은 것은 없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위한. 아, 네. 학교에서 일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상담하시죠.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이 순간 박지연의 표정이 살짝 경직되었습니다. 그녀는 장학금이나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명덕 초등학교는
모든 학부모가 충분한 경제력을 갖춘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이현숙 선생님이 마지막 안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봄 소풍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도우미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지연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자원하시는 분들 손 좀 들어주세요. 박지연, 최수아, 한미정이 동시에 손을 들었습니다. 김은주와 이선영도 망설이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은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터라 아직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었고 다른 학부모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어머니도 참여하실 건가요? 이현숙 선생님이 직접 물었습니다. 아, 네, 가능하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학부모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상위 그룹 세 사람은 함께 나가면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좀 의외였네요. 전학생이 1등이라니. 최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아이들이 자극받으면 좋겠지만 너무 위축되지는 않을까 걱정이에요. 한미정이 동조했습니다.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박지현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가장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김은주와 이선영을 만났는데 그들은 반갑게 인사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인이 어머니시죠? 저는 도연이 엄마 김은주예요. 김은주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김서연입니다. 도연이가 할인이랑 정말 친하게 지내주고 있어서 감사해요. 서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하늘이 엄마 이선영이에요. 우리 아이들끼리 정말 잘 지내더라고요. 이선영도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적응을 못할까봐 걱정했거든요.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순수해서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첫 학부모회 어떠셨어요? 김은주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적응 중이에요. 분위기가 좀 독특하더라고요. 김은주와 이선영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이선영이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김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할인이가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나요? 우리 도연이 말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서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그녀도 할인이에게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예전만큼 밝지 않고 가끔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적응 중인 것 같아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학교를 나서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은주와 이선영은 서연에게 명덕 초등학교의 분위기와 학부모 네트워크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연은 자신의 딸이 처한 상황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서연은 할인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인아, 엄마가 오늘 학부모회에 갔다 왔어. 선생님이 할인이가 공부를 정말 잘한다고 칭찬하시더라. 정말요? 할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1등 했다며? 정말 자랑스러워. 서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표정은 금세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엄마,
다른 친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 하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훈과 친구들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따돌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 때문에 반 분위기가 이상해졌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까지. 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딸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니. 하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딸을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하리나. 진짜 친구들은 너를 좋아해 주잖아. 도연이, 하늘이, 재민이 말이야. 네, 맞아요. 그 친구들은 정말 좋아요.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학부모회에서 느꼈던 미묘한 시선들과 분위기, 그리고 딸이 겪고 있는 상황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5월 둘째 주 월요일 아침 햇살반 교실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학부모회 이후 아이들 사이의 분위기는 더욱 첨예해졌습니다. 특히 김아린이 전교 1등을 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상위 그룹 아이들의 시선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할 건데 팀 나누기 하자. 박지훈이 쉬는 시간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하린을 제외하고 팀을 구성했습니다. 하린이는? 김도연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축구는 좀. 하린이는 다른 걸 하는 게 어때? 박지훈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왜? 하린이도 축구 잘하는데. 이하늘이 불만스럽게 반박했습니다. 여자애들은 축구보다 다른 게 낫잖아. 그냥 우리끼리 하자. 최예린이 끼어들었습니다. 결국 하린은 축구에서 제외되었고 김도현과 이하늘, 정재민도 함께 빠져서 따로 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위 그룹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할인을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더욱 미묘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할인이 급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고 있을 때 박지훈이 일부러 의자를 빼서 할인이 앉을 자리를 없애버렸습니다. 여기 앉으려고 했는데. 할인이 당황해했습니다. 아, 여기는 우리 자리야. 다른 데 가서 앉아. 한서우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하리는 결국 멀리 떨어진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야 했습니다. 김도현과 이하늘이 와서 함께 앉아주긴 했지만 하린의 마음은 이미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오후 미술 시간에는 더욱 노골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모둠을 만들어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었는데 상위 그룹 아이들은 일부러 할인을 모둠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우리 모둠은 이미 인원이 찼어. 최예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3명밖에. 할인이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할인은 김도현, 이하늘, 정재민과 함께 모둠을 구성했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방과 후에는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인이 사물함에서 책을 꺼내려는데 교과서 사이에 쪽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가. 여기는 너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야. 할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체를 보니 또래 아이가 쓴 것 같았지만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할인은 재빨리 쪽지를 구겨서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며칠 더 계속되었습니다. 할인의 미술 도구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체육 시간에 운동화가 없어지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물건들은 나중에 이상한 곳에서 발견되었지만 누가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목요일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상위 그룹 여자아이들이 문 앞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할인아, 잠깐만. 최예린이 가로막았습니다.
네. 할인이 불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반 분위기 이상해진 거 알지? 다른 아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저는 그런 의도가. 할인이 당황해했습니다. 의도가 뭐든 상관없어. 그냥 조용히 있어. 너무 튀지 말고. 최예린이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앞에서 공부 잘한다고 자랑하지 마. 또 다른 아이가 덧붙였습니다. 하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던 김도형과 이하늘, 정재민은 점점 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10살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리나, 괜찮아? 요즘 너무 우울해 보여. 김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린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린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이하늘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린은 친구들에게도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치졸하고 어린애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박지연은 다른 상위 그룹 엄마들과 함께 사립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요즘 우리 지훈이가 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전학생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박지연이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저희 예린이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1등을 뺏기니까 충격이 컸나 봐요. 최수아가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집안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덕초에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는? 한미정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좀 알아봐야겠어요. 우리 아이들 교육 환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박지연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실제로 박지연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서 김아린 가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김서영과 김아린 모녀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네요. 보통은 학부모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가 돌기 마련인데 박지연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외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미정이 흥미로운 정보를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 집이 명덕초 학군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입학한 건지. 한미정이 수군거렸습니다. 학군이 아니라고요? 최수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주소를 확인해 봤는데 완전히 다른 구예요. 뭔가 특별한 루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미정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보는 상위 그룹 학부모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김아린 가족이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명덕초에 들어왔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집에서 부모들의 대화를 들은 상위 그룹 아이들은 더욱 할인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할인이 교실에서 혼자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상위 그룹 아이들 몇 명이 남아서 할인을 둘러쌌습니다. 야, 할인아. 박지훈이 부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정말 여기 다닐 자격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이야?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그러는데 너희 집이 학군도 아닌데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거래? 최예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거 왜 물어봐? 할인이 당당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물어보긴? 혹시 불법으로 들어온 건 아니야? 한서우가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할인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뭐야? 우리는 다 정당하게 들어왔는데
너만 특별하다는 거야? 다른 아이가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 순간 김도연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너희들 뭐해? 김도연이 상황을 파악하고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박지훈이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교실을 나갔고 할인과 김도연만 남았습니다. 할인아, 괜찮아? 김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아,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러는 거야? 할인이 드디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도연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만 할인의 어깨를 토닥이며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은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습니다. 김서연은 딸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할인아, 무슨 일 있어? 요즘 너무 조용한데.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할인이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딸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할인의 눈이 조금 붓고 평소보다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분명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할인아, 엄마한테는 말해줄 수 있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연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할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따돌리고 심지어 자신이 부정입학을 했다고 의심한다는 이야기까지. 서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니. 더욱 화가 났던 것은 어른들의 편견과 의심이 아이들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할인아, 절대 너 잘못이 아니야. 알겠지? 서연이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정말 우리가 여기 다녀도 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 말처럼 우리가 특별한 방법을 썼나요? 할인이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할인아,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여기 들어왔어. 그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서연은 잠시 멈췄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해결해 볼게.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침묵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김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다고. 5월 셋째 주 화요일 점심시간 명덕 초등학교 교무실 앞 복도에서 우연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서연이 이현숙 선생님과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김은주와 마주쳤습니다. 김은주는 도연이의 학습 상담 때문에 학교에 온 참이었습니다. 어머, 서연 씨. 웬일로 학교에? 김은주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 은주 씨. 할인이 담임 선생님과 잠깐 상담을 했어요. 서연이 대답했지만 그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김은주는 서연의 어두운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요즘 우리 도연이가 할인이를 걱정하고 있거든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른 학부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김은주의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할인이가 요즘 좀 힘들어해서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도연이가 얘기하더라고요. 반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김은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학교 앞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평범한 동네 카페였지만 명덕초 학부모들이 자주 오는 고급 카페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이 커피를 마시며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은주는 조용히 서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인이 받고 있는 따돌림, 아이들의 괴롭힘, 그리고 어른들의 의심스러운 시선까지 모든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했습니다. 정말 속상하셨을 텐데. 사실 저희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잘 알아요. 김은주가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네, 은주 씨도요?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명덕초에 왔을 때도 비슷했어요. 특히 장학금을 받는다는 걸 알려지면서 더 심해졌고요. 김은주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학금을요? 서연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은주는 서연에게 명덕초등학교에 숨겨진 현실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학부모가 충분한 경제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수가 학교의 장학금이나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상위 그룹이라고 하는 박지연 씨, 최수아 씨, 한미정 씨 같은 분들도 사실은. 김은주가 말을 하다가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말요? 서연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제가 학교 사무실에서 일하는 친구를 통해 확인한 건데요. 박지연 씨네는 이사회 특별 장학금을, 최수아 씨네는 성적 우수 장학금을, 한미정 씨네는 다자녀 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다른 가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우월함을 과시하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자신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런 사실을 숨기는 건가요? 서연이 궁금해했습니다. 체면 때문이죠. 명덕초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곧 사회적 지위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받는다는 걸 숨기고 오히려 남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김은주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받는 시선도. 서연이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네, 그들이 자신들의 진실이 드러날까봐 더욱 경계하는 거예요. 특히 할인이가 성적도 좋고 주목받으니까 더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김은주가 분석해 주었습니다. 이 대화는 서연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겪었던 시선과 딸이 당하고 있는 괴롭힘이 단순한 계층 차이 때문이 아니라 훨씬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연 씨,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어떻게 명덕초에 입학하게 되신 건가요? 학군도 아니고 특별한 추천서나. 김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진실을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김은주의 진심 어린 관심에 조금은 마음이 열렸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 사정이 좀 복잡해서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서연이 애매하게 넘어갔습니다. 김은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연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서연 씨, 제 생각에는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태도를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김은주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서연이 고민스러워했습니다. 일단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할인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아이들이 주동인지.
김은주가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할인이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해서 서연이 걱정했습니다. 우리 도연이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아이들끼리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김은주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은주는 아들 도연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할인이가 요즘 학교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정확히 말해줄 수 있어? 김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동안 목격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의도적인 따돌림, 물건 감추기, 협박성 쪽지까지.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할인이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 더 심해질까봐 걱정한다고. 도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도연아. 그런데 이런 일은 어른이 나서서 해결해야 해. 내가 계속 지켜봐주고 혹시 더 심한 일이 있으면 바로 엄마한테 알려줘. 김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김은주는 이선영과도 만나서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이선영 역시 딸 하늘이를 통해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아이들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한다니. 이선영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런 일의 배후에 학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끼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김은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연에게 이 모든 상황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게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목요일 오후 세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김은주와 이선영이 파악한 구체적인 상황을 들은 서연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서연이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학교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든지. 이선영이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영향력을 생각하면 오히려 할인이한테 더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서연이 고민했습니다. 김은주가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연 씨, 혹시 학교 관계자 중에 아는 분이 있나요? 아니면 특별한 연결고리가. 서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김은주의 질문이 예상외로 날카로웠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물어보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반문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학군 외에서 명덕초에 입학하려면 특별한 경로가 있어야 하잖아요. 혹시 그런 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김은주가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것이 딸을 위해서도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서연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이선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네요. 이선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이선영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김은주가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긴급 학부모회를 소집한대요. 내일 오후 2시에 중요한 안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선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이야기와 관련이 있을까요? 김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타이밍이. 서연이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내일 있을 학부모회를 생각했습니다. 어떤 안건일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인 역시 불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학부모회에서 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죠? 할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하리나.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서연이 딸을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5월 넷째 주 금요일 오후 2시 명덕 초등학교 대강당에는 정규 학부모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긴급 학부모회라는 공지를 받고 온 학부모들의 표정에는 긴장과 궁금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햇살반 학부모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지연, 최수아, 한미정은 여전히 화려한 차림으로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박지연은 오늘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차려입었는데 샤넬의 부클레 재킷에 에르메스 캘리백 그리고 까르띠에 펜더 시계까지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무슨 안건일까요? 갑자기 긴급회의라니. 최수아가 걱정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아마 학사 일정 변경이나 특별 프로그램 관련일 거예요. 큰일은 아닐 거야. 박지연이 여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미정은 주위를 둘러보며 다른 학부모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다들 표정이 심각하네요. 뭔가 중요한 발표가 있나 봐요. 뒤쪽에는 김은주, 이선영, 그리고 김서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은 특히 긴장되어 보였는데 어젯밤 거의 잠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연 씨, 괜찮으세요? 너무 걱정 마세요. 김은주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네. 그런데 가슴이 자꾸 두근거려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서연이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설마 우리 일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무대 위로 교장 선생님과 이사회 관계자들이 올라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격식을 차린 모습에 학부모들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부모 여러분.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학부모회를 소집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교장 선생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 학교의 재정 상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진중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학교는 다양한 장학금과 지원금, 제도를 통해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 말에 강당 곳곳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특히 상위 그룹 학부모들의 얼굴에는 미묘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교 재정 상황과 교육청의 정책 변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부 지원금 제도를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박지연의 얼굴이 약간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장 선생님이 잠시 멈췄다가 중요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2학기부터 기존의 이사회 특별장학금, 성적 우수 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등 일부 지원금 제도가 중단됩니다. 이 순간 강당 안은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여기저기서 작은 탄식과 놀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사회 특별장학금을 받고 있던 그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연간 1,200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사라진다는 것은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었습니다. 최수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으로 연간 900만 원을 지원받고 있던 그녀에게도 이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최근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한미정은 다자녀 장학금으로 연간 70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 역시 가게에는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교장 선생님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기존에 지원받고 계시던 가정 중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개별적으로 상담을 통해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 말에 약간의 안도감이 퍼졌지만 상위 그룹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들이 받던 지원금들은 대부분 실질적 도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계속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우리 학교의 교육 철학을 명확히 하고 보다 투명한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가정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당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이 발표가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연은 주위를 둘러보며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혹시 자신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최수아는 손가락을 꽈자막 끼며 계산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연간 9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 가게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한미정은 남편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집안 경제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반면 뒤쪽에 앉은 김은주와 이선영은 상대적으로 차분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상황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였기 때문에 계속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박지연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럼 기존에 지원받던 가정들은 언제까지 결정이 나는 건가요? 다음 주까지 개별 면담을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해당 가정에는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답했습니다. 다른 학부모가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득 수준, 가정 상황, 그리고 실제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사회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이 답변에 상위 그룹 학부모들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소득 수준으로 판단한다면 그들이 계속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학부모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떴습니다. 상위 그룹 세 사람은 급히 학교 밖으로 나가서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런 식으로? 박지연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어떡하죠? 최수아가 당황해했습니다. 일단 개별 면담에서 어떻게든 설득해봐야죠.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한미정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실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계속 지원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한편 김서연은 김은주, 이선영과 함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예상 못했어요. 김은주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갑자기 왜 이런 발표를 하는 걸까요? 이선영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김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일이 우리 상황과 관련이 있을까요? 무슨 뜻이에요? 김은주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는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개별 면담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각 가정으로 돌아간 학부모들은 가족들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상위 그룹 가정에서는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박지연의 집에서는 남편과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여보, 연간 12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지금 우리 상황에서? 남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최수아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도 어려운데 학비까지. 어떻게 감당하지? 남편이 걱정했습니다. 한미정의 집에서는 이미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과소비하지 말라고 했잖아. 남편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반면 할인이의 집에서는 조용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엄마, 오늘 학부모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할인이 궁금해했습니다. 학교에서 몇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아. 서연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랑 관련된 일인가요? 할인이 불안해했습니다. 아니야, 할인아.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니까. 서연이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서연 역시 내심 불안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김서연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6월 첫째 주 월요일 오전 9시 명덕 초등학교 교장실 앞 복도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박지연, 최수아, 한미정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들이 몰려들어 항해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말이 됩니까? 박지연이 교무실 직원에게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우아함을 잃고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당장 만나게 해주세요. 최수아가 가세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개별 면담을 받은 상위 그룹 학부모들은 모두 지원금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그들의 충격은 컸습니다. 우리가 이 학교에 얼마나 기여했는데 이렇게 대우받아야 합니까? 한미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무실 직원은 당황하며 대응했습니다. 학부모님들, 일단 차분히. 교장 선생님께서 곧 오실 예정이니. 차분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차분하라는 거예요? 박지연이 더욱 격앙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학부모들은 당황했습니다. 평소 품위 있고 우아했던 상위 그룹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김은주와 이선영도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런, 평소 모습과는 너무 다르네요. 이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절실한가 봐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였는데. 김은주가 의아해했습니다. 30분 후 교장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상위 그룹 학부모들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이사회에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뭔가요? 왜 우리만 제외되는 거예요? 박지연이 따졌습니다. 소득 수준과 실제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학부모님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들의 실제 경제 상황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이미 학교에서는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죠? 김은주 씨? 이선영 씨? 최수아가 비아냥거리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들은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시고 계속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미정이 분개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받은 지원은 뭐였고요? 지금까지는 학교 정책상 폭넓게 지원했지만 이제는 보다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논의는 1시간 넘게 계속되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위 그룹 학부모들의 지원금은 중단되고 진정으로 필요한 가정에만 지원을 계속하기로 한 학교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그럼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없나요? 박지연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사회 결정 사항이므로 이사회에 정식으로 이의 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답했습니다. 그럼 이사회 관계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당장 연락해 주세요. 박지연이 요구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직접 만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경우요? 이게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최수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회에 전달해 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상위 그룹 학부모들은 복도에서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학교에 얼마나 기여했는데. 박지연이 분노했습니다. 맞아요. 학부모의 활동부터 각종 후원까지. 이렇게 대우받을 일이 아니죠. 한미정이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간 9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니. 우리 집은 정말 어려워질 것 같아요. 최수아가 걱정했습니다. 다들 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박지연이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더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을 규합해서 집단 항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언론에도 제보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화요일 이들의 움직임은 더욱 조직적이 되었습니다. 박지연은 자신의 네트워크를 동원해 더 많은 학부모들을 규합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도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박지연이 다른 학부모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조심스러워했고 일부는 오히려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가정에게 지원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한 학부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받으면서 그런 사실을 숨기셨잖아요. 좀 이기적인 것 같은데. 다른 학부모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반응에 상위 그룹 학부모들은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평소 그들을 우러러보던 다른 학부모들조차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수요일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입니다. 학부모님, 이사회에서 내일 오후 2시에 직접 만나겠다고 하십니다. 교장 선생님이 박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말요? 드디어. 박지연이 기뻐했습니다. 단, 이사회 관계자가 아니라 이사장께서 직접 만나신다고 하십니다. 교장 선생님이 덧붙였습니다. 이사장이요? 박지연이 놀랐습니다. 명덕 초등학교의 이사장은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네, 특별히 시간을 내주신다고 하시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연은 급히 최수아와 한미정에게 연락했습니다. 대박! 드디어 이사장이 직접 만나준다고 해. 박지연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가 이긴 건가요? 최수아가 기대했습니다. 아마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면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한미정도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내일 만남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학교에 기여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지원금 중단이 얼마나 부당한지 조리 있게 설명할 계획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1시 30분 상위 그룹 학부모들은 평소보다도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박지연은 최고급 정장에 명품 액세서리를 총동원했고 최수아와 한미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에요. 최선을 다해봅시다. 박지연이 다짐했습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이 학교에 필요한 존재인지 보여드려요. 최수아가 동의했습니다. 2시 정각, 그들은 교장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교장실에는 교장 선생님만 있었고 이사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사장님은 언제 오시나요? 박지연이 물었습니다. 곧 오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교장 선생님이 답했습니다. 10분 후 교장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본 순간 상위 그룹 학부모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김서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박지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인이 어머니가 왜 여기에? 최수아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덕 초등학교 이사장이신 김서연님이십니다. 이 말에 교장실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상위 그룹 학부모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서연은 침착하게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체를 숨겨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박지연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상대가 바로 학교 이사장이었다니. 그럼 할인이는? 한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제 딸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정당한 학생이죠. 서연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최수아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했던 모든 행동들이 되돌아왔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김서연이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장실의 정적은 길고 무거웠습니다. 박지연, 최수아, 한미정은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김서연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달간 있었던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정확히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서연 명덕 초등학교 설립자인 김정호 이사장의 딸이자 현재 이사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박지연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제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모두 말입니다. 최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셨나요? 딸에게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경험시켜주고 싶었거든요. 이사장의 딸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아이로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한미정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모르고 하신 일이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에게 부산으로 돌아가라는 쪽지를 넣고 물건을 감추고 화장실에서 협박하는 것이 모르고 하신 일인가요? 이 말에 세 사람은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이 한 행동들을 서연이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박지연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김은주 씨, 이선영 씨 같은 진짜 학부모들이 알려주셨죠. 그분들은 처음부터 솔직하셨거든요. 자신들의 상황도 아이들의 행동도 모두 말입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지난 한 달간 모든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번 조치가 결정된 것입니다. 조치요? 최수아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네, 조치입니다. 먼저 지원금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펼치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현님께서는 지난 3년간 이사회 특별장학금으로 총 3,600만 원을 지원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득은 상위 10%에 해당하시죠. 박지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최수아님은 성적 우수 장학금으로 총 2,700만 원, 한미정님은 다자녀 장학금으로 2,1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모두 실제 필요와는 거리가 먼 지원이었죠. 서연은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은주님, 이선영님 같은 분들은 정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한미정이 변명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필요해서 필요하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필요한 가정들의 지원금을 가로챈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무시하고 차별했죠. 그때 박지연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잘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기회요? 서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제 딸이 3개월 동안 당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기회를 줄 이유가 있나요? 교장 선생님이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 다음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첫째, 박지현님 자녀 박지훈 군은 다음 학기부터 햇살반에서 제외됩니다. 일반반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박지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지훈이가 무슨 잘못을. 괴롭힘의 주동자였습니다. CCTV와 여러 증언으로 확인했습니다. 서연이 차단했습니다. 둘째, 최수아님과 한미정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한 개월간 선도위원회 관찰 대상입니다. 추가 문제 행동 시 즉시 전학 조치됩니다. 최수아와 한미정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셋째, 세 분 모두 학부모의 활동에서 영구 제외됩니다. 한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아이들까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들까지요?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제 딸은 10살입니다. 10살 아이가 3개월 동안 매일 울며 잠들었다는 걸 아시나요? 세 사람은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완전히 추방하지는 않겠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박지연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할인이와 진정으로 어려운 학부모님들께 정식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사과면? 최수아가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사과한다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의 징계는 없다는 뜻입니다. 서연이 명확히 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박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사과드리겠습니다. 최수아와 한미정도 따라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명덕 초등학교 대강당에서는 특별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교 학부모들이 모인 가운데 박지연, 최수아, 한미정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김아린과 김서연 모녀는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김은주, 이선영과 다른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사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박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김아린 학생과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최수아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지내신 학부모님들께도 사과드립니다. 한미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강당은 조용했지만 여기저기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은주와 이선영도 박수를 쳤고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씩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사과가 끝난 후 김서연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는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교육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당은 큰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한 달 후 명덕 초등학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박지연은 결국 남편과 심각한 갈등을 겪다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학비 부담과 체면, 실추를 견디지 못한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지우는 일반반으로 옮겨져 훨씬 겸손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최수아는 학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아이를 공립학교로 전학시켰습니다. 남편의 사업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연간 1,800만 원의 학비는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한미정은 가정 불화로 별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못했고 학부모 네트워크에서도 완전히 소외되어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반면 김은주, 이선영과 같이 진실했던 학부모들은 오히려 더 많은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부모회의 핵심 멤버가 되어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김아리는 이제 당당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고 김도현, 이하늘, 정재민과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상위 그룹 아이들도 하린과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5월 오후 하린은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서연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진짜 학교 같네요. 김은주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뿌듯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서연 씨, 아니, 이사장님, 처음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이선영이 궁금해했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계획이라기보다는 기회였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만나주신 거군요. 김은주가 고마워했습니다. 네, 여러분 같은 분들이 있어서 이 학교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린과 서연은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요. 하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린아, 엄마도 정말 행복해. 내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서연이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멋있어요.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고 좋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린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린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착하고 정직한 아이로 자라는 거야. 서연이 교훈적으로 말했습니다. 네, 엄마. 저도 엄마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될게요. 하린이 다짐했습니다. 명덕 초등학교의 햇살반에는 이제 진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식적인 서열놀이 대신 진정한 우정이, 위선적인 차별 대신 따뜻한 배려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김아리는 이제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친구들과 함께 당당하게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권선징악의 완벽한 결말이었습니다. 긴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읽어드렸던 사연 한 잔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